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25회 예고. 독고탁 배신당하다. 마광숙이 밝힌 스파이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 도고탁을 향한 복수극 그 비극의 서막. 소전무. 이번 사건 전부 당신 책임으로 처리하게. 나는 전혀 관련 없어. 알겠나? 도고탁은 모든 잘못을 소전무에게 떠넘기려 했다. 독수리 술도가에 심어뒀던 첩자가 붙잡히자 그는 자신은 몰랐다는 태도로 발을 뺐다. 하지만 도고탁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 끝에 스파이는 체포되었으나 배후에 대해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숙은 곧바로 언론 앞에 섰다.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된 영상이 외부로부터 의도적으로 퍼졌다는 점이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진실을 밝힌 독수리 술독가라는 자막이 뉴스 곳곳을 장식했다. 한동안 끊겼던 주문도 재개되었고 일부 거래처는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해오기 시작했다. 증류기에서는 다시 김이 피어오르고 마당엔 쌀 씻는 소리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한동석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마숙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회장님, 모든 게 잘 마무리된 건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숙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술잔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시각 도고탁은 소전무를 불러 분노를 쏟아냈다. 지금 상황은 전부 자네가 감당해야 해. 전부 자네 독단으로 벌인 일이잖아. 나는 몰랐어. 아예? 소전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낮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복종이 아닌 복수의 시작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반격이었던 것. 실은 모든 음모의 설계자는 소전무였고 그는 도고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몇 달 전 신라주조 본사의 지하 회의실. 정적이 감도는 공간의 소전무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소전무의 가족이자 독수리 술도가에 잠입한 내부 첩자였다. 정말 이 일만 성공하면 도고탁 회장은 무너지는 거죠? 그녀가 신중히 묻자 소전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는 이 업계에서 끝이야. 그리고 내가 회장이 될 거야. 우리가 겪은 고통 전부 되돌려줄 수 있어. 첩자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도고탁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가 떠올랐다. 상습 야근, 모욕적인 언사, 회식 자리에서 들은 수치스러운 말들, 그 모든 상처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소전무만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었다. 이제부터 내부에서 계속 자료를 모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언론에 터뜨려. 모든 게 도고탁의 짓이었다고 말하면 돼. 알겠어요. 끝까지 갈게요. 반드시 무너뜨립시다, 도고탁. 소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내가 회장이 되면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보상 아주 클 거야. 회의실 문을 나서며 첩자는 달빛 아래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이건 당신이 내게 남긴 상처에 대한 결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당신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도고탁은 가족과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밀며 말했다. 도고탁 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놀라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소전무가. 그러나 경찰은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다. 이 소식을 들은 한동석은 곧장 면회실로 향했다. 강화유리 넘어 회색 죄수복을 입고 고개 숙인 도고탁. 그가 조용히 한동석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동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도님, 직접 오시다니. 독고탁이 말을 건넸지만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수화기를 들어 올리기까지 그는 잠시 동안 그저 묵묵히 독고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산내 그룹의 기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후회와 초라함뿐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침내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다시는 사돈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소.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독고탁은 황급히 수화기를 들고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전부 소 전무가 꾸며낸 일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사돈이 될 사이 아닙니까? 하지만 한동석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는 일은 내 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소. 독고탁은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존경해왔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마광숙 대표처럼 강한 사람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자식들 결혼만큼은 계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한동석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 없소. 우리 아이들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독고탁은 애절하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단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독고탁의 절규가 면회실에 메아리 쳤고 그 울음은 쇠창살 틈을 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은 이내 장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한편 소 전무는 신라주조를 자신의 소유라며 기뻐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의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 대표는 법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 캡처 이미지, 녹취 파일, USB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신라주조 소 전무가 주도한 유통기한 조작과 허위 보도자료 유포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던 담당 직원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곧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너져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오만입니다. 며칠 후 신라주조 회의실. 소 전무는 평소처럼 투자 회의를 주재하던 중 뜻밖의 방문에 당황합니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위조 문서 작성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 말에 소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다 독고탁 회장이 시킨 일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영장을 꺼내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던 소 전무는 결국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그 모습은 신라주조 고위 임원 긴급 체포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 속보로 방송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 2층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어지러운 소 전무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동석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짓밟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한편 차가운 감방 안 독고탁과 소 전무는 서로를 노려보며 끝없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날 배신했잖아, 이 자식아? 처음부터 난 널 믿은 적 없어. 이건 내가 벌인 일이잖아. 그들의 외침은 감옥의 벽에 부딪히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감방 안에서 스스로의 욕망이 낳은 파국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